북한 전쟁이 일어나면요 비행기 한 대 못 뜹니다. 기껏해 4세대 미그 29까지 어림도 없습니다. 인민군 배가 고파가지고 키가 다이어만 하고 90%가 10년 동안 작업하다가 총 1년에 겨우 10발이나 쏴보나 여기 내 후방 군대 하나 보니까 120발씩 쏴본다 그러더라고요. 북한이 핵잠수함 만든다고 지금 떠드는데 다 사기입니다. 인민군도 배급도 못 주는데 그거 가지고 있다 다 사기예요. 북한과학원 연구원으로 있다가 탈북하였고 남한 삐라보고 탈북했습니다. 결정적인 동기가요. 한국에 와서는 그 라디오 인터넷 없는 그 유일한 폐쇄 속에 나처럼 깨닫게 해주려고 먼저 제가 수혜를 입었으니까 민간인으로서 탈북자로서 최초로 대북 풍선을 개발해서 특허 제가 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자격증을 가지고 대북 풍선하는 북한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표입니다. 어떻게 북한동포를 직접 풍선밖에 직접 도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표 또는 대북풍선 단장 이민복입니다. 대북풍선은 어떻게 보내며 어떤 종류가 있나요? 대북풍선은 말 그대로 풍량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바람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또 띄우는 거는 수소라는 이 세상에 가장 가벼운 물질을 내 가지고 띄워서 보내는 정말 평화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대북 풍선에는 전단을 주로 담고요. 삐라라고 그러죠. 그 삐라뿐만 아니라 여기는 무엇이든 달 수 있어요. 약을 달면은 약구제가 되고요. 식품을 달면은 식품구제가 되고요. 의료를 달면은 의료구제가 되고요. 이런 종합적 수단입니다. 흔히 전단을 보내기 때문에 대북 전단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종합수단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걸로 보내는 이 전단이 어떤 것이냐? 전단인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아날로그 전단이라고 하는 거, 아날로그 삐라. 옛날에는 이렇게 종이로 보냈죠. 지금도 종이로 보냅니다. 근데 제가 종이에서 비닐로 혁신입니다. 물에 안 젖고요. 탈색 거의 반영구적이고 이거보다 한 10분의 1 가볍습니다. 근데 왜 이걸 또 보내냐? 여기는 사진이 잘 인쇄가 안 된대요, 비닐. 그래서 이렇게 야밤 사진, 종이로 해서 아날로그 삐라라는 게 이런 겁니다.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옛날처럼. 그 다음에 또 개념이 뭐냐면은 그냥 이런 것만 삐라냐?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 삐라라고 합니다. 영상을 담아 보내는 거요. 그거는 이렇게 USB. 그전에는 CD를 보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북한도 USB 시대에 들어가가지고 USB를 이렇게 이건 디지털 전단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날로그 전단이라고 합니다. 이 아날로그 전단 중에서도 이렇게 종이 전단하고 비닐 전단이 다른데 이렇게 그 차이가 이게 혁명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요. 물에 떨어져도 이건 다 주저앉지만요. 깔아앉지만 이건 깔아앉지도 않고 또 젖지도 않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제가 좀 그 한 15년, 20년 산속에 제가 과학자 습성이 돼가지고 산에 떨궈서 이게 얼마나 탈색되는가를 봤어요. 한 15년 전에 거의 20년 가까이 된 삐라가 어떻게 탈색되는가, 얼마나 견딜성이 좋냐. 사실은 이거 무게 차이가 이게 10분의 1밖에 안 돼서 많이 보내는 것도 있지만요. 물론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래도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 질이 종이보다도 견딜성이 한 100배 이상은 더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북풍선 진짜 실물 아마 이게 처음 내가 유튜브 방송에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중간형입니다. 이거 더 큽니다.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는데 중간 형태로 가져온 겁니다. 여기 한 3만 장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람 좋을 때는 이 고공 5촌에서 터지면은요 3개 군을 도포하고 날아갑니다. 정말 멋있죠. 10만 원이면 세계군에다가 그 가짜의 나라에다 진짜를 쫙 퍼뜨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가성비 최고죠. 그래서 북한 당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천영우라는 그 이명박 정권 때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인 분이 그때 천안함 폭침 이명박 정권 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인정 하도 안 해가지고 남북회담 때 거짓말하고 하는데 화장실에 천영우 수석이 화장실 들어가는데 북한 대표단 단장이 따라 들어오더래요. 그랬더니 조용히 그러더래요. 그 천안함 폭침을 인정할 듯이 표현하면 그 대북 삐라 좀 보내지 못하게 보내지 말아달라고 말이야. 천영우 당장 전화해보세요. 그분이 와 이게 이 대북 삐라가 이렇게 위력한가를 그때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그렇게 고집쓰고 인정할 듯하면 그것만 안 보내면 인정해주고 할 딸 눈치를 하면서 그것만 좀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 정도로 애를 먹는 거야. 왜? 그 7, 80년 거짓말을 쌓아나온 그 수령 우상화나 북한의 그 사상교육이 이 종이 한 장에 한순간에 무너지니까요. 그 한순간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어려운 것 같지만요. 우리 북한에 살아봤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말을 진리를 여기다 담았습니다. 대북전단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냥 이게 무슨 한 게 사회 현상이고 그냥 소란 피우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정적인 겁니다. 실제 아는 사람들은 핵무기보다 더 유력한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갑제닷컴이나 많은 대북 전문가들은요. 핵무기보다 북한을 상대로 할 때는 정말 이거는 비대칭 무기라고요. 북한에 핵무기 있다면 우리는 대북전단이 있는 거예요. 왜 대북전단이 그러냐? 좀 성경에 얘기하게 되면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쓸어눕혀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싹 멸망시켰다는 게 전 세계적인 최고의 싸움꾼 비교를 하는데 그거나 똑같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전법에 대한 게 있잖아요. 백전백승,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근데 백전백승보다 이게 손자병법이 나오죠. 백전백승보다 진짜 더 멋있는 거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다. 그게 바로 대북풍선입니다. 왜 그러냐? 북한의 변화는 우리가 물론 힘이 있습니다. 전쟁하면 우리가 100번 이깁니다. 근데 전쟁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도 안 죽고 북한 군대를 싹 절멸했다도 우리 동족입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렇게 죽을까봐 그 3대 세습이 그렇게 유엔 제조하고 국민들이 수백만 굶어 죽어도 핵을 만들어온 거예요. 자기 살라고 그러는 거지 공격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 핵을 만들어온 건데 우리가 쳐들어갔다 합시다. 나 죽을 때 나 터뜨리겠어 하면은 뭐 북한에서 터졌다 해도 북한 그 우리 조국 안에 그러니까 원래 전쟁하는 방법을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실적으로 능력이 있다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나머지 방법이 평화 통일인데 대화해서 되나요? 통치자하고 뭐 경술에 지원하고 육자회담하고 우리 정부가 얼마나 도와주고 그냥 우리 공무원 바다에 빠진 것도 화형시켜서 죽였는데도 월북하려다 그렇게 한 거라고 그러고 탈북자 넘어온 것도 그냥 잡아당기고 그러면서도 좋은 말 못 들었죠. 삶은 소대가리 특등 모조리. 왜? 저 통치자하고 다 하나 해가지고 평화통일 전에 공전경륜이라도 하자. 싸우지 않게 하자. 뭐 이런 건데 안 되잖아요. 역사가 보여줬죠. 그 입장에서도 3대 세습이 자기 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내놓겠어요? 여기 기껏해 5년짜리 대통령이 영구적으로 3대까지 해먹는 사람 그 이해관계 그거 물러나겠어요? 그게 안 물러나죠. 북한군이 다 죽어도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다 죽어도 괜찮다고. 우리 군대하고 몇 명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악독한 정권하고 무슨 회담이 돼요? 그런 방법이 없느냐? 왜 또 일어나지 않냐? 우선 첫째로요. 북한 변화는 북한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소련이 소련 사람에서 변화됐습니다.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에리츠를 통해서. 중국도 등서편을 통해서 지금 시진핑께서 지금 변화된 겁니다. 북한에 비해서는 완전히 개방된 나라입니다. 외국 나라에 시집도 갈 수 있고 유학도 갈 수 있고 다 개방된 거죠. 오직 정권 통치하려고 좀 특징인데 북한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북한도 북한 사람에서 북한이 변화되게 해야 되는 거다. 근데 이게 전제가 있죠. 라디오 인터넷을 막아놨어요. 이 자각해가지고서는 북한 사람에서 북한이 변화될까 봐. 그 통치자 3대 세습은 살기 위해서 그럼 또 전략 쓰는 게 핵무기도 만들고 또 핵무기보다 무섭게 지금 유지한 게 뭐예요? 폐쇄입니다. 그 증거가 라디오 인터넷이 없는 유일한 나라라는데요. 달나라에도 지금 다 됩니다. 근데 북한만은 안 돼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북한 주민들이 자각해가지고 변화될까 봐. 그럼 우리 전술이 뭐예요? 그 폐쇄를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뚫고 북한 주민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비행기를 띄우겠어요? 전쟁 아니게 되면 또 할 수도 없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전쟁 행위죠. 스텔스 기타 해도 가까이 오면 다 걸린다고요. 여하튼 이게 합법적인 게 못 돼요. 평화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레이더에도 안 걸리고 소리도 들리지 않고 열도 나지 않고 육안으로도 안 보여 5,000m 이상 떠가기 때문에 대북풍선밖에 없다고요. 이 결정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아가지고서는 북한에서 결정적력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거 잘 보여주려고 대북풍선 법까지 만들었댔어요. 반대법까지 우리 남한에서 왜 통치자하고 뭔가 될 것처럼 생각해가지고요.
안 되는 거 알아도 여 사람들이 속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식해가지고 될 것처럼 생각한 거 하나 있고, 알면서도 사실 알면서 하는 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장의 삐서 왔을 때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 5년 임기 때 인기, 국민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거든요. 김정일하고 지금 회담하고 김부자하고 회담하는데 우리 평화로 간다고. 그래서 노벨상 받을 때 있잖아요. 핵무기 걱정하지 마시라고. 북한은 능력도 없고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누가 책임져요? 노벨상 탐 끝이에요. 오히려 지금 영광으로 지금 빛나고 있어요. 우리 국민이 가짜와 진짜를 가리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 뭐가 되겠습니까? 대북풍선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인도주의적이고 싸우지 않게 통일할 수 있는 방법, 정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엄청 오해를 하고 있다고요. 국민 오해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그렇고요. 막 법을 다 만들 형편이니까 원수처럼 만들어놨어요. 물론 북한 사람에서 북한 변화돼야 된다. 북한이 그래서 깨우쳐야 된다. 깨우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네. 라디오 인터넷을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폐쇄가 특징이니까. 그 폐쇄를 거뜬하게 뚫는 게 이거인 거예요. 여기다가 그 가짜라는 걸 알려주면은 북한 사람들이 자각해가지고, 북한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라 나도 들고 뛰지 않았어요. 그렇게 충성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는 거고. 북한 상대가 뭡니까? 상대가 특징이 두 가지 있어요. 특징이 뭡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거를 특징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공산과에서도 없는 거를 북한 특징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폐쇄하고 수령 우상화예요. 무슨 근거냐고. 폐쇄는 라디오 인터넷이 없는 유일한 나라라고. 이 증거 있잖아요. 그리고 수령 우상화라는 뭐냐? 신격화시킨 거거든. 신정이에요. 정치적으로 말하면 신정이라고 그러고, 흔히 종교적으로는 우상화라고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정시킨 게 신의 정치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야? 수령이 신격화시켰다고. 북한은 헌법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그거 이상 뭐 대통령도 못 올라가지만요. 북한에는 북한 헌법 위에 진짜 법이 있어요. 당의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수령을 신격화, 신조화. 이게 신이니까 그 말씀은 절대적으로 무조건 받들어야 합니다. 이거 이상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북한은 폐쇄와 신정, 수령을 우상화한 나라예요. 근데 이 폐쇄는 라디오 인터넷 없을 만큼 이렇게 폐쇄해놓은, 북한처럼 폐쇄된 나라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왜 폐쇄하느냐? 수령을 신정화 시켜가지고 하려는데 그 신정을 가만히 보면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 신정의 주축이 뭐냐면, 북한 들어가면 평양에 개선문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다 먹고서 나폴레옹 개선문을 만들었는데, 김일성은 왜 그보다 더 크게 만들어놨는데, 평양에 있는 개선문은요, 일제를 자기가 타도하고서는 나라를 해방시켰다고. 이렇게 해서 그걸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해방시켰으니까 너희들 태어나게 해줬고, 그 다음 3년 있다가 제일 강한 미국 놈들이 침략, 6.25 전쟁 있잖아요. 침략이 들어올 때 이걸 막아줘서 너희를 살린 어버이야. 근데 뒤집어 보세요. 침략은 김일성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 해방시킨 거는, 미국이 싸우다 힘들어가지고 원자탄으로 일본을 이긴 거 아니에요. 철천지 원수 미국이 해방시킨 거고, 수령이 아니라. 수령은 완전히 사기꾼이고, 6.25는 김일성이 일으켰으니까 완전히 전범자 아니에요. 미국이 무슨 일으켜요. 미국 때 철수였는데. 근데 이런 새빨간 거짓말로 수령을 위신 높이는 신격화, 신정화하는 그 나라에 이게 진실을 알려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알아보세요. 그럼 만세 부르겠어요? 그럴까봐 라디오 인터넷을 막아놓고, 지금 한류점 들어온 거 가지고 그거 전파하는 놈 총살하. 10대 막 진짜 총살하잖아요. 그거 전파하는 놈 총살한다. 그거 반 사람 15년 징역. 그러니까 나만 말씨 쓰고 나만 옷차림했다고, 머리 흉내냈다고 3년 징역.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자기 조국에 나만 그런 나라인데 왜 이렇게 원수처럼 봐요? 그거 이해하면 모르겠어요. 그만큼 자기가 새빨간 거짓말로 이렇게 신격화 시켜가지고 운영하는 나라거든. 폐쇄시켜놓고. 요거를 알려고 하니까 라디오 인터넷을 없으니까, 대북풍선으로 레이더에 안 걸리니까, 어떤 수단으로든 못 잡으니까, 열 추적, 서리 추적, 유관 추적이 안 되니까 이걸로 보내면은 그 겉들이 들고 들어가는 게, 값싼 10만 원이면 3개군을 쫙 덮어씌우는 거. 100개 날리면 북한 전 지역 다 뒤집어 씌우는 거. 얼마나 가성비 좋아요. 여기 전투기 한 대 값이 놔주면 북한 아야 그냥 덮어시키겠어요.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런 아주 가성비가 싸고 정말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대북풍선을 보내면은 정말 피 안 흘리고 통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요. 이거를 너무 이렇게 성경에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하나님들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내가 진리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고. 그 말이 딱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좋은 건데 이걸 아주 악마처럼 이해를 하는데 왜 이게 악마가 됐느냐. 이게 아주 나쁜 것처럼 아주 국경연선의 주민들을 설환시키고 남북관계를 해치는 것처럼 말하는데 정말 이건 영적으로 보면 악마. 사기꾼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 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상을 왼손을 모르게 하게. 정말 좋아요. 99%를 제가 날립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는 거 봤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걸 내가 기술적으로 정확히 얘기해 줄게요. 가짜와 진짜가 얼마나 다른가. 이거 아마 이 방송에서 처음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요. 북한 인민들은 김씨 일거에 어떻게 세뇌가 되어 있나요? 수령님이 나라를 해방시켜줬고 오보예요. 나를 낳게 해주셨어. 너희를 3년 만에 죽이려고 덤벼드는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성결의당을 막아줬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뭐 지상낙원이라는 말은 이제 굶어 죽으니까 그것까지는 뭐 자기네도 창피해서 더 이상 말 안 한다. 저 두 가지 큰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같은 장군들이 그 30대는 김정은한테 머리를 구부리고 입 막고 얘기를 하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 조국이 미국이 싸우다 일본하고 싸우다 못해 원자탄으로 해결해가지고 항복시킨 건 역사인데 이걸 다 감추는 나라예요. 왜 올바른 얘기하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수용소 끌어가니까. 그런 거짓말이다. 6.25는 지가 이렇게 놓고 그 해방자인 해방의 은인은 미국이 침략했다. 이런 사기꾼 이거는 정말 지금 다 봐도 보통 나쁜 놈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좀 다른 놈한테 좀 얘기하지. 어떻게 나라를 해방시켜주는 사람을 너희가 또 침략자라고 또 얘기를 하니. 이런 거를 보고도 분노가 안 일어납니까? 우리 국민들이 금모기 운동 그다음 촛불 시위 아주 정의감이 있는 나라인데 이걸 제대로 몰라가지고 통일운동에 이 쉬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얼마나 저 인간을 우상하는 정말 사탄 천만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 모르겠지만 내도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거 뭐 가만히 있어요? 교회가 지금 1000만이라고 하는데 다 거듭치고 10만만 깨어서도 여기 내용에는요. 복음전단, 정교회, 기독교 이야기라고 쓴 거 있어요. 이게 정교전단이고요. 이건 일반. 내가 깨달은 6.25 전범자, 해방자, 남선 실태. 이게 일반비라고 이 종교 교회가 정말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뭐 어떤 게 전부예요. 몇 명이 몇 교회 장교회들에서 또 어느 교회에서 저를 후원하는 게 끝이에요. 이렇게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오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 오해되는 걸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 대북풍선은요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가짜하고 진짜가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가 뭐냐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자, 대북풍선 하려면요 이게 언론에 지금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아마 대북풍선 원조인 저를 내보낼 때도 이런 사진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이 사진에 이런 대표적 사진인데 이렇게 구호를 갖다 붙여놔요. 이 구호를 누구한테 보여주자는 거예요. 북한에 보내야 되는데 저걸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남한을 향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 풍선입니다. 풍선 이거는요 언론 못 가서 다 터집니다. 왜 이게 잘못됐는가는요 이렇게 뺑뺑이 잡아놓고 여기다 꽁꽁 묶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잘못 제작된 거냐면요. 제가 특허를 하는 게 그냥 받는 겁니까? 제 거 보여줄게요. 대북풍선은요. 이 삐라 주머니를 이게 풍선입니다. 이렇게 상상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요. 이게 우리는 한 12m 정도 됩니다. 14m까지 이렇게 매달아 가는 거예요. 저기 풍선입니다. 근데 우리 풍선에는 구호가 하나도 없죠. 절대 못 자치게 합니다. 0.03mm이기 때문에 슬쩍 밟았다 놔도 전문가라면 그 실수하는지 모른다고. 머리고무 하나만 살짝 놔도요. 그거 몇십만 원짜리 날아난다고. 절대 못 자치게 합니다. 많은 사람 행사 절대 못 하고.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데 이거는. 심리적으로 조용히 하는. 자, 우리 가만히 이거 보세요. 절반밖에 채우질 않았습니다. 하고 왜 이렇게 쭉 매달아놨어요? 여기 우리 대북풍선입니다. 이런 게 3개씩 달려있습니다.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붙이는가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걸 쭉 달아놓는 원리는요. 대북풍선을 100% 성공해서 보내기 위한 우리 제스처입니다. 우선 첫째로 풍선 개수를 절반 내야 됩니다. 이게 왜 절반 내야 되냐면은 풍선이 이제 쭉 올라가게 되면 무한정 올라가게 되면요. 성층권에 올라가게 되면 제트기를 때문에 확 날아갑니다. 이게 채공을 시키는 기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위치가 5,000m 정도예요. 5,000m 정도 손이 날리는데 5,000m 하면 우리 지상이 1기압이거든요. 공기 기압이요. 5,000m 올라가면 0.5 기압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부피가 절반으로 기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2배로 불어난다고요.
2배로 불어나는 걸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수소가스를 절반밖에 안 냅니다. 저 우리 풍선이 저렇게 된 겁니다. 우리 이게 지금 초대형평대 이 절반밖에 안 채웠죠.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근데 가짜 거 한번 봅시다. 지금 일반 사람들 지금 막 보내는 거, 비전문가들, 심지어 대국민 사기꾼들이 보내는 거요. 다르죠. 이게 뺑뺑이 냈어요. 그러면은 이게 좀 올라가 뺑뺑이 내면 올라가다가 기압이 이 불어날 거 아니에요. 가스 세면은 다 도중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전문가들 떠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DMZ 떨어지고 남한에 떨어지고 이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보내는 건 비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대체 모르는 사람들이 보내는 거예요. 저거는 사기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건 비전문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뺑뺑이 묶으면 또 뭐냐면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 고무 풍선도 어느 정도 불어나도 터지는데 비닐 풍선은 수축력이 없습니다. 저렇게 하면 불어나 빵 터지고 말아요. 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뺑뺑이 묶은 거예요. 보세요. 뺑뺑이 묶은 거예요. 완전히 비전문가들인데 대체로 다 이렇게 보냅니다. 이게 대국민 사기기라고 보수당 국회의원은 하태경 의원이요. 이게 정확히 그분은 대북 방송까지 하기 때문에 저를 잘 압니다. 그분이 대국민 사기 친다고 정확히 2014년도에 경찰청 조사 자료하고 기상청 조사 자료 해가지고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 이건 대국민 사기입니다. 그 임진각이나 지금 떠들고 하는 건 전부 사기꾼입니다. 왜냐? 경찰청에다 알아보니까 남한에 떨어진 것을 다 보고해 주십시오. 전부 이렇게 떠들고 하는 애들께 다 증거가 나온 거예요. 하나 떨어진 거 볼까요? 남한에 떨어진 거. 아주 대표적입니다. 이거 김여정이 뭐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게 홍천강에 떨어진 겁니다. 대북 풍선하는데 뭐 이렇게 사진을 붙여요. 북한에서 이 사진이 없어서 이걸 보내는가 그거예요. 북한 사람 밤낮 보는 사진인데 왜 저걸 보내는지 이게 여기 사람들 향한 거예요. 이게 사기치려니까. 근데 사기 제대로 쳤으면 좋겠는데 저기 들킨 거거든요. 그래도 얘기를 하게 되면 사기꾼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냐면 다 북한이 가고 어찌다 하나가 거기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모르니까. 바람이라는 건 우리 한국에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대륙성 풍을 해가지고 바람 방향이 똑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하나는 북한으로 쭉 가고 하나는 남한에 떨어진다. 이게 사기치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가들 모르기 때문에 자꾸 사기당하는 겁니다. 우선 남한에 떨어졌다는 자체가 저기 풍선이 왜 떨어졌겠어요? 아까 뺑뺑이 잡아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터져서 바람도 안 맞으니까 남한에 떨어져서 증거가 된 거예요. 하태경 의원이 그래서 대국민 사기라고 정확히 근거가 적인 거예요. 아, 국회의원이 어떻게 민간인을 어떻게 대국민 사기라고 이렇게 사기꾼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저기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기상청 자료를 해가지고 바람 그때 날릴 때 보니까 그 사람 7번 날린 중에 6번은 전부 바람 안 맞는 날이라고 딱 증명이 된 거예요. 기상청 자료에서. 그 자료도 있지만 내가 후에 필요할게. 그날 날린 사진이 다 전부 서에서 동으로 날리는 거예요. 왜? 그건 상관없어요. 꼭 기자들을 불러들여요. 기자들이 뭐 상식을 압니까? 그래가지고 막 구호도 붙이고 저렇게 사진 붙이고 뺑뺑이 낸 거 보내면서 난리치고 그냥 주민들이 알아가지고 오게 되면 우린 어찌 몰래 보내다 들키면 그냥 피해버리거든요. 근데 우정 싸워요. 왜냐면 극적이거든. 기자들은 좋다고 사기꾼한테 같이 사기꾼을 계속 홍보해 준 거예요. 이 20년 동안 홍보해 줬다고요. 그래가지고 국회에 반영돼가지고서는 이 남북관계 해치고 적경 주민들이 북한이 도발해서 걱정한다고 그래가지고 대북 풍선 금지법 만들고 전부 사기꾼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뭐 이해창 총재가 100번 그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김대업이라는 사기꾼 때문에 넘어간 것처럼 지금 대북 풍선도 이 모양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내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 풍선 날리는 사람은 이렇게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 풍선이라는 것은 가스를 취급합니다. 수소가스를 쓰는 겁니다. 헬륨가스하고. 근데 특히 헬륨가스는 수소에 비해서 한 10배, 20배 비싸고 또 무거운 기체이기 때문에 수소보다 많이 달고 올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수소가 우리나라에 흔하기 때문에 수소를 써야 되는데 수소라는 게 아주 폭발성이 있습니다. 가파하게 되면 막 100기압, 180기압 이렇게 그 자체만 해도 압력만 해도 폭발성을 가진데도 물이 잘 붙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보름간 이게 천안에 가지고 이 가스 안전공사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합니다. 이 법치사회입니다. 첫째로 이 대풍선을 하면 이런 자격증 없는 거는 전부 사기꾼입니다. 불법자들입니다. 요거 있나 없나 확인해 보세요. 교회들에서나 시민단체에서나 후원을 해도 이거 있나 없나 보고 후원하세요. 나머지 다 가짜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조건이 뭐냐면요. 이거 합법적으로 하려면요. 대풍선 하려면 우선 국가가 인정한 안전 다이 가스 설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LPG 가스통 팔아먹는 거 자격 없이 막 팔아먹나요? 자격증, 아까 같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보관 설비하고 차량에도 안전 다이라는 걸 국가에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풍선은 똑같습니다. 이런 안전 다이, 이 수소라고 되어 있죠. 풍선차입니다. 이게. 예, 5톤에 올려놓은. 이런 안전 다이를 갖춘 180기압 되는 탱크롤이거든요. 수소 탱크롤이요.
이런 안전 다이를 갖춰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런 안전 다이를 갖춘 용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런 소화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자격증 없으면 얘는 불나니까 이거는 개별 자동차도 저거 가지고 있게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탱크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폭발하면 어떻게 해야 돼? 불 붙으면 어떻게 돼요? 저기 세 가지, 그러니까 자격증, 국가인증, 안전 다이, 저렇게 소화기를 갖춘 자가 풍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요거 갖추지 않으면 뭐 떠드는 사람들이 이건 가짜 대국민 사기치는 사람들입니다. 불법자들입니다. 진짜로 한다 해도 불법자들입니다. 저거 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사고 나게 되면 그 보험 처리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남을 해되게 하면 이렇게 이런 걸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아까 그랬죠. 우리가 이제 대북풍선하는 거 어떤 국회에서 이런 말이 났습니다. 우리 어떤 탈북자도 그랬고요. 3%밖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저 민주당 쪽에서 그 효과도 없고 전부 여기저기 떨어지고 그러나 제 거는 100%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100%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제가 그 설명드릴게 100%라는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선 풍선을 100% 보내려면 이 풍선이 구멍뚫을 키스 나면 안 된다고 새버리면 떨어지는 거죠. 제대로 제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새한 것을 보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저렇게 풍선차에다 쭉 가스를 내서 매달아 놓습니다. 그럼 새는 거는 좀 있으면 알릴 거 아니에요. 이게 콘돔 시험에서 나타납니다. 이 콘돔이라서 좀 이상한 것 같지만 뭐 이게 흔한 말이더라. 콘돔이 그 구멍 뚫리면은 그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여기 원치 않은 임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바람 내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구멍 뚫리는 거는 폐기해 버리는 거죠. 우리도 저렇게 해가지고 바람 빠지는 건 안 날려요. 보면 안다고요. 자, 풍선이 첫째로 100%짜리입니다. 그럼 날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는 풍량이 정확해야 됩니다. 풍량은 우리는 일반 기상청 거 보지 않습니까? 일반 기상은 10m 바람 부는 거예요. 전문가에서는 그거 보고서 날려가지고 전부 남아있더래. 5,000m 떠가는 거 이런 걸 정확히 층별 바람을 봐야 돼. 이건 비행사들이 보는 항공기상청 전문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알면 볼 수 있어요. 윈첨이라는 데 들어가면 정확히 나옵니다. 층별 1,000m, 1,500m, 3,000m, 5,000m. 그거를 정확히 하기 때문에 이게 슈퍼컴퓨터를 검사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자, 풍선이 100%짜리죠. 슈퍼컴퓨터로 만든 그런 풍량이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만 해도 쫙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게 넘어간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터지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자, 이게 풍선이 생각하고 이런 게 달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쭉 북한이 넘어가겠어요. 근데 이걸 터뜨리지 않으면 통째로 떨어지면 만다고요. 효과가 없어지는 거지. 하나만 볼 수 있는 거지. 이 많은 거를. 그래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타이머입니다. 타이머라는 뭐냐면 이걸 터뜨리는 장치예요. 시계 장치죠. 우리말로 하면. 이게 어떻게 정확해? 이거를 공장에 가지고 3번 반복한 거를 가져온 겁니다. 여기 와서도 딱 검사하고 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풍선이 100%짜리죠. 저렇게 매달하는 거 확인됐죠. 슈퍼컴퓨터는 풍량 정확하죠. 이거 3번 이상 검사한 타이머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터지냐? 터진다니까 폭발물 아닙니다. 내가 그까지 시범해 드릴게요. 얼마나 간단한 연구나. 이거 연구하라고 내가 6년 걸렸습니다. 요거 하나 연구하는 것 때문에. 알고 보면 간단하지만요. 이게요. 선풍기 타이머에 있는 건데 물론 조금 개조했죠. 날개를요. 여기 안전, 총으로 말하면 방아쇠 안전장치를 한 겁니다. 안전장치를 푸는 거나 같아요. 총으로 말하면. 이건 푸는 상황입니다. 쑥 빠지고 여기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열리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5,000m 공에서 쫙 딱 구름처럼 퍼져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요거를 이거 간단한 겁니다. 이 간단하게 연구했기 때문에 민간인도 하게 연구한 겁니다. 이게 300만 원짜리를 제가 10만 원에 낮췄다는 게 그게 연구였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연구가 되더라고요. 이런 안전 상태 걸었다가 날리려고 할 때 다 준비되면은 여긴 풍선에다가 여기다 이제 맵니다. 절대 여기 막지 않습니다. 이게 막으면은 터지니까요. 가짜 하는 데는 다 여기 뺑뺑한 데다가 이걸 또 꽉 맸죠. 풍선, 고무 풍선 생한지. 그 아주 무식한 거예요. 절대 여기 묶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올라가다 5,000m 해가지고 가스가 싹 빠져가지고 가스가 빠지면 채공이 돼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가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터지는 원리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 안전장치에서 예전 날리기 위한 격발기를 걸은 거나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되면은 이건 경사졌기 때문에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터지게 되어 있죠. 경사지니까 걸리지 않죠. 그러나 시간을 넣으면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시간, 2시간, 3시간입니다. 자, 시간을 넣습니다. 시간 넣으면 태엽에서 돌아갑니다. 자, 여기 1시간 정도 넣은 겁니다. 자, 작동되죠? 돌아가죠? 이 태엽에서 돌아갑니다. 여기 3시간 평양까지가 흔히 사용하는 겁니다. 10시간짜리는 작은 전동기를 해가지고 배터리 돌립니다. 그거는
전 지역 보내는 거고요. 그건 내가 안 가져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1시간 된 거죠. 1시간 되면은요. 초속 10m면은 3시간은 평양 상공에 이릅니다. 초속 10m면요. 평양에 한 분계선에서 한 120km 되거든요. 바람 속도로 가가지고 한 100km 정도에서 터뜨리거든요. 5,000m에서. 그러니까 이 경사지로 떨어지니까 평양으로요. 초속 10m일 때 그렇죠. 자, 이게 제대로 다 돌아왔다 합시다. 이전 1시간 났는데 쫙 돌아왔다 합시다. 이게 떨어지죠. 이 경사지에서. 이게 고공에서 이게 탁 그러지면 이게 퍼집니다. 뭐 이거 죽기가 힘들어가지고 여기 뭐 커피 믹스 뭐 라면 봉지도 냅니다. 나만의 발전상 제품을 이렇게 해서 보여줬고요. 또 하나 설명이 뭐냐면은 근데 이게 하나만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비전문가들이나 이 사기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걸 하나 달아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3개 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풍선이 이제 북한에 들어가요. 근데 0.03mm이기 때문에 우리 타야도 오래 있으면은 공기가 빠지는 것처럼 이게 빠져요. 수소가스가. 그러니까 내려올 거 아니에요. 내려올 때 우리는 단거리가 먼저 터지게 해가지고 무기를 다시 들어올려요. 또 사련쪽 이렇게 분계선 지역도 이거 전현 지역도 봐야 되니까 단거리에서 인민군도 보고 주민들 봐야 되니까 여기 내릴만 할 때 단거리가 이 타이머를 얼마나 조절하니까 시간을요. 이게 3개 답니다. 3개 다는 걸 내가 사진 보여 왜 그렇게 하는가? 단거리가 탁 터지면은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다시 평형을 잡습니다. 내려오지 않아요. 사련쯤 가게 되면 또 내려와 서서히 빠지니까 그때 중거리가 탁 터지게 시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균형을 잡습니다. 평양쯤 가가지고 장거리가 최종 탁 터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사의 로켓가 이제 올라갈 때 다 쓴 거는 탁탁 버리잖아요. 네. 우리는 버리는 게 아니라 삐라 자체를 버리니까 아주 효과적이죠. 마지막에는 이게 다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까지 터지면은 이게 기운이 꽉 해가지고 떨어지면 이 비닐이 한 14m, 12m 되거든요. 이 폭 4m. 주민들이 그 구제물자입니다. 유리가 없죠. 이게 비닐이 너무너무 귀해요. 여기 아마 자동차나 중고차는 그 좋아해요. 풍선 온다면은 누가 먼저 새벽에 나가가지고 산꼭대에 올라가서 이게 한 5, 60m까지 보인다고 하얘니까. 그냥 떼가지고 비닐 하나만 주면은 완전히 좋아져요. 당대 쓸 비닐 얻는구나. 우리 이쪽에서 보는 비닐이 또 얼마나 좋아요, 또 질이. 그래서 왜 3개를 붙이는가? 아까 우리 모형이 그랬죠. 절반 채운다 그랬죠. 여기 절대 막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게 3덩어리입니다. 구체적인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9월 붙인다는 건 꼭 후원자 이름만 정해 붙입니다. 대장령이라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한 거 몇 개 날렸다고 이렇게 딱 표시해가지고 그걸 공개하는 게 아니라 후원한 단체나 개인한테 당신이 날렸습니다. 내가 날렸다고 그러질 않아요. 당신이 날렸다고. 왜냐면 그 사람이 돈 낸 건데 왜 내가 날렸다고 그래. 난 대행했을 뿐이죠. 이게 종로로 탄다는 이런 거죠. 이렇게 정확히 신뢰를 가지고 주변에 누구 기사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찍은 것도 후원자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찍은 거예요. 당신 거 지금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고. 지금 몇 개예요? 4개째. 네, 날아간 거 당신 쭉 해가지고 사진 딱 또 영상까지 당신 건 내가 대신 날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가지고 합니다. 여기에 3개가 이거 단거리, 이거 시간 넘으면 됩니다. 이거 빨리 터지겠군요. 분계선쯤에 터지겠군요. 그 다음에 중거리는 사련쯤 터지게끔 또 시간 넘으면 돼요. 이런 건 많으니까 이걸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합법적이고 과학적으로 정확히 날립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문제 없이요. 왜 떠들고 해요? 심리전을 원래 조행하는 겁니다. 옛날 국방부 할 때도 떠들고 했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모른다 이거 조행하면. 그래서 이렇게 날리는데 이걸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그러고 명예 날리고 이름 날려가 전부 하배상까지 받았어요. 이거 가지고. 이게 자꾸 썩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언론도 썩고 정치계도 썩고 국민도 썩는 거예요. 결국은 삐라 반대법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여론 나빠져가지고 진짜 날린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고요. 이걸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적경 주민들이 이거 가장 싫어하는데 이렇게 조용히 날리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적경 주민들이 왜 불안하나? 북한이 자꾸 도발하니까. 근데 그 도발하는 자들이 없어지면 영원히 해결돼요. 모르고 하니까 북한이 도발할 수도 없어요. 언제 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소리치기 전에 절대 모릅니다. 여기서 자꾸 떠드는 사람이 소리치니까 북한들 트집을 잡는 거야. 너 언제 너 신문에 너희 날렸다고 이거 보라고. 조용히 날리게 되면 트집을 잡을 수 없어요. 너희가 보냈다. 아니 보낸지 안 보낸지 정부가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변명할 수밖에 없다고요. 북한도 말을 못한다고. 조용히 하면 아무 문제 없는 정말 싸우지 않고 통일할 수 있는 방법.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그런 이것이 대북 풍선 진짜 하는 사람들 겁니다.
이렇게 합법적이고 전문가적 기술적으로 정확히 날리는 겁니다. 이거 외에 자격증 없고 안전다이가 없는 가스통으로 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가스 안전 소화기 없이 하는 건 불법,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법치사회에서 이건 불법은 이거 대치되잖아요. 그 다음에 임진가이나 우리 했습니다 기자 끌고 다니는 건 이건 다 사기꾼입니다. 이게 목적이 왜 이걸 소리쳐요? 북한 주민들 깨우치려고 보내는데, 그거 알면 북한 당국이 난리치는데 왜 알리고 보내? 그거 이상하잖아요. 주민들 조용히 보게 만들어야죠. 또 어떤 사람들이 산이 많아, 산에 뭐 어떻게 그걸 떨어지면 누가 보냐? 그건 나만 시세야 합니다. 북한에는 나무가 없어요. 그 산에 누가 가냐? 북한 주민들은 등산을 안 가지만요, 나무 하러 가야죠, 열매 따러 가야죠, 풀 뜯어 가야죠. 나무 산에 가 살아요. 개인 떼이밭 하러 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보기 좋겠어요. 이런 거는 즉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USB는 북한도 중국제 컴퓨터나 볼 수 있는 기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류도 지금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한류 돌아갈 판인데 이거 뭐 구태여 뭐 자극되게 보낼 게 있냐? 예, 맞습니다. 한류를 해가지고 지금 한국 문화로 문화 통일이 됐습니다. 어제 후수 통일됐습니다. 예, 김정일이 어중간하를 외쳤으면 3대법을 했겠어요. 뭐 평양 말법 무슨 뭐 반동문화법 해가지고 있는 법도 지금 강한 건데 새 법을 만들어냈죠. 얼마나 퍼졌으면은 그럴 말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뭘 하나 잘못하냐면요, 이 퍼뜨리는 거는 조선족들이요 재미로 돈벌이하기 위해서 퍼뜨린 거예요. 또 국내에 있는 북한 사람들도 돈벌이를 장사꾼들이 퍼뜨리는 겁니다. 또 재미가 있으니까 목숨 걸고 보는 건데 여기에 사상적 콘텐츠가 없습니다. 북한이 어느 사상적 콘텐츠가 아니라 여기 저 섹스 보는 거 뭐라 그러던가 여기서는, 북한에서는 그런 거 하게 되면 그거 총살해 버려요. 그런 성적인 것도 총살해 버리는데 여기다 김일성이 나라 해방한 게 아니라 미국 군대가 원자탄을 일제히 타도해가지고 우리 해방시킨 해방의 원인이야. 저당적으로 김일성이는 사기꾼 아니에요. 6.25 전쟁은 김일성에서 일으킨 거야. 소련 문헌에도 다 나와 있어. 그러면 김일성은 하루아침에 사기꾼에다가 또 전범자가 될 거 아니에요. 철천지 원수 미국은 은인이 되고. 이런 거를 담아보내게 되면 북한 주민이 다 알아보세요. 북한 사람 바보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그게 갖다 그거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멀어지면 더 멀어진다 그랬죠. 제가 그렇게 충성했어요. 술, 담배도 안 먹고 정말 국가에서 세계 연구하라면 나 27개, 9배나 연구한 사람이에요. 바보 아니면 천재라는 말 들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에요. 오직 충성, 수령님을 위해서. 근데 결국은 삐라보고서는 이야, 이런 사기꾼, 이런 전범자를 내가 어버이 수령을 했냐? 이거 알려야 되겠다. 북한에서 말하면 죽인다니까, 야, 탈북해 가서 남한에 가가지고 이 삐라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거 하나 하면 끝나는데 뭐든. 적경 주민들도 저 악의 근원이 없어지면은 아야 영원히 평온할 거 아니에요. 통일되면은 적경 주민들이 땅값이 가장 올라갑니다. 가장 핫한 지역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악의 근원을 없애지 않으면은요 끊임없이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러면은 대풍선 안 보내지 말라 해서 안 보내고, 군사훈련도 하지 말라 하면 군사훈련도 안 하고, 미군도 내보내라 하면 내보내야 되고, F-35 들어오지 말게 하라 해서 항의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걸 다 들어줘야 되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풍선만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냐? 조용히 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건 불법자들이라고 대국민 사기꾼 아니에요? 이들을 없애야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영원히 안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싸우지 않고 통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통일이라는 건 남북한의 대출로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 남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실력, 체격, 교육 잘 받았죠. 돈 있죠, 경험 있죠. 통일되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여기 막노동 쪽도 올라가게 되면 북한 올라가면 다 사장감입니다. 일거리 쫙 늘어나죠. 북한 사람은 한 달에 1,000원 받대는데 통일되게 되면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10만 원, 10만 원 100년 월급이. 10만 원이면은 그렇죠. 1,000달러가 10,000원이면 1년 월급이에요. 10만 원이면 100년 월급입니다. 1,000달러면 1,000년 월급을 줘요. 100달러만 줘도 1,000년 월급이 돼요. 김정일이가 주는 것보다, 김정은이가 주는 것보다. 우리 350만 원이 평균 월급입니다. 인건비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국제 경쟁력이 지금 떨어진다는데 우리 100만 원 북한 사람 주고, 그런데 250만이 남습니다. 다른 거 다 설명은 복잡하니까 인건비 하나만 해도 우리는 3분의 1로 전락됩니다. 뭐가 통일이 잘못될 게 있어요? 정말 저 악의 근원을 없애야죠. 북한 주민들은 우리 국민 아닙니까? 우리는 이 찌라시 같은 거, 이거 삐라 같은 건 너무 흔해가지고 골치 아프잖아요. 막 버릴 정도로 공해잖아요. 근데 북한 주민이 평생을 라디오 인터넷을 못 봐요. 거기에 이것 조금 보내는 게 뭐가 그렇게. 우리는 너무 지겨운 그 전단인데
북한 주민들 평생 한 번씩 봐가지고 깨나가지고 그들이 야 수령님이 이거 완전 사기꾼이 전범자네. 남한돈 동포들 우리가 먼저 침략했으니 미안하네. 우리 평화통일을 맞아. 이 김정일 없애야 돼. 이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에서 북한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하나면은 끝인데 돈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말하면 이 효과라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성경에 전 세계에서 표준 잡잖아요. 믿든 안 믿든 사람들도 다윗이 가장 최고의 싸움꾼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얘기합시다. 난 선교사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얘기예요. 흔한 얘기 아닙니까? 다들 이스라엘 진영이 벌벌 떨고 있는데 그 투구를 가지고 창을 가진 사람들이 어린애가 와가지고 왜들 떱니까? 저거는 저거 불의가 아닙니까? 하나님 정의가 우리 편에 있는데 뭐가 겁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린 진실합니까? 어찌 보면 저거는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독재자고요. 이런 신념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정의이고 우리가 민주주의고 저건 독재인 거예요. 저건 거짓말이고 우리는 진실한 거고요. 그러면 그 정당한 의의를 가지고 방법입니다. 어린애가 나왔다니까 사울왕이 투구와 갑옷과 창을 칼을 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세 발자국나 곧 벗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고. 저 골리앗 큰 여러분들도 모르겠는데 내가 어린애가 그거 끌고 나가 더 그걸로 친해 죽겠다고. 근데 얘 머리 쓴 거 보세요. 목덩이였어요. 흔한 돌 5개. 그 다음에 돌 팔매예요. 곰과 사자가 양을 달라붙을 때 내가 이걸로 물리쳤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린애 같지만 우리는 북한이 살아가기 때문에 북한이 본질이 뭐라는 걸 압니다. 북한 들어갈 수 없어요. 탈북자는 더 못 들어가죠. 남한에서 커피 슬슬 마시면서 바람 딱 맞는 날 돌 판매량이 풍선이에요. 풍선. 돌이라는 거는 이 비닐 우리나라에 종이가 없어요. 쓰레기장이 넘치는 게 비닐에다가 이렇게 인쇄가 진리를 담아가지고 커피 슬슬 바람 맞는 날 조용히 싹싹 보내면 되죠. 그러면은 막 때리냐 아니에요. 여기에 중심이 뭐냐면은 다윗이 막 친 게 아닙니다. 그 거대한 데다 돌 던져서 갑옷에 맞아가지고 끔찍이 나고 있어요. 어린데 투구에 맞아 안 되죠. 어딜 쳤습니까? 북한처럼 철저히 폐쇄에 투구 쓰고 갑옷 쓴데 이 얼굴은 가릴 수 없잖아요. 눈을 자기도 보고 싸워야 되니까. 북한이 아무리 폐쇄해도 한울을 막질 못해요. 그 한울에 유일하게 풍선이에요. 레이더에 걸리죠. 열의 음성에 유화를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 얼굴 가린 한울에 어딜 쳐야 돼요? 정수리를 때려야죠. 다른 데 치면 안 죽습니다. 정수리, 골을 때려야 된다고요. 북한 말로. 여기에 골 치는 얘기예요. 북한의 골은 김부자입니다. 김부자가 얼마나 사기꾼이냐. 미국이 겨우 원자탄을 이겼는데 총 한 방 안 쏘고 소련 군대 대위로 들어와가지고 말이에요. 8.25 때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9월달 한 달 후에 소련 군함 부가처부타고서는 그냥 들어온 사람이 총 한 방 안 쏘고 스탈린이 그냥 33살짜리 너 수령하라 해가지고 소련이 합잡이 괴뢰라는데요. 이승만은 진짜 주체예요. 아이고 가난한 나라에서 미국 놈 콧대기 자고 왜? 그 사람 미국말 알죠. 미국 최고의 대학 2개 나왔지 하니까 큰 소리치. 완전히 뒤집어진 세상인 거예요. 이게 북한은 정말 괴뢰였다고요. 김일성이라는 거는. 나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짓말을 하고 6.25 또 전쟁을 해가지고서는 온 강도를 초토화시키고 300만을 죽였어요. 전쟁 때. 그런 전범자입니다. 그 얘기를 담아요. 그게 정술입니다. 수령이 나라라는데 수령 만세 부르는데 수령이 이렇게 사기꾼이고 전범자라는 거 알아보세요. 나도 그거 알았기 때문에 샹하고 요거 왔습니다. 내기 나라 감옥을 거치면서. 왜? 진리가 들어가면은 그 충성분자가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충성할수록 더 변합니다. 왜요?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모르지면 더 모르진다니 그겁니다. 내가 여기 와서 얼마든지 농촌경제연구나 수원시험장 가게 되면 300만 원 월급 90원인데 왔는데 300만 원 월급 준다는 해도 여긴 노숙자도 굶어 주는데 내가 좋은 일 해보자. 내가 깨닫고 왔는데 이것만 살살 보내도 저건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이 기술이 없어가지고 정부가 하라고 자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부가 잘 하다가 말이에요. 김대중 정부 들어가지고 김정일하고서는 햇빛 정책 해가지고 당국을 통해서 핵무기도 해결하고 공전공영을 하고 1단계 2단계 단계는 통일한다는 게 할 게 뭐예요. 300만 원 굶어 죽어도 나한테 변화를 기대하지 말아라. 사회주의는 꽉이다. 300만 원 굶어 죽어도 김일성 자기 아버지 죽었는데 군수상에다 10억 달러 막 잡아냈고 말이에요. 그 3년 먹을 도이라고요. 미사일 광명성 1억을 사람이 굶어 죽는데 그놈은 자기 정권 유지권이 모르는 건데 자기 죽자고 그 공정위원회 오면 햇볕 정책 받아들이겠어요? 전략이 뭡니까? 햇볕 정책을 이용해 먹자.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 오히려 살아났다고. 그 살아났는데 결정적으로 이 돈과 식량 지원이 있지만 김정일이가 가장 여기에 첫째 조건이 뭔 줄 알았댔어요? 정상회담 첫 할 때요. 2000년 4월에 6월 15일 들어가기 전에 내가 당신 노벨상 타게 해주겠으니까 정상회담 해주겠으니까
내 요구 조건 들어줘. 알려진 거는 돈 10억 달러 내라는 그거 알려져 있지? 아닙니다. 첫째가 대북방송과 대삐라. 특히 삐라. 왜냐하면 방송은 다 라디오도 없애고 장애파도 놓고 우리는 장애파 놓습니다. 북한 방송 마음대로 못 들어요. 예, 북한은 더 하죠. 근데 이 대북풍선 전단 보내지 말아라. 그래서 2000년 4월에 중지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3년 동안 기술은 없지, 내가 농업과학자지 공업과학자가 아니거든요. 안타까워하다가 2003년 야 정부 못 믿겠다. 내가 아야 되겠구나. 2003년 해서 열받아 미친놈 소리 들었다. 2005년도에 지금 같은 저 비닐풍선 큰 걸 개발했고요. 근데 화학식 타이머라고 화학식 타이머 총으로 말하면은 지금은 이건 자동 소총이나 같다면요. 그때 만든 건 활이나 같은 거였어요. 정확치 않죠. 활이라는 게 정확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걸 해가지고 2000년대 활 같은 타이머 만들어가지고 풍선을 개발했댔으니까 큰 거 있잖아. 10m짜리. 그 날리다가 야 정확한 게 어디 있냐. 2008년도에 2003년 시작해서 한 6년 만에 7년 만에 이걸 딱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간단한 건데 미친놈 소리 듣고서는 겨우 발견한 거예요. 300만 원짜리 10만 원에 낮추는 것이 내 연구라니 그거였습니다. 내가 왜 이거 미친 듯 그렇게 300만 원 월급 준다는데 안 가고 왜 미친 듯 이걸 했겠어요.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싸움을 해도 좀 이길 걸 싸워야지 되지 않을 거 아무리 했을 때 있어요. 나는 분명히 알거든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북한군의 약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북한 국력이 우리 남한의 공군 경제력밖에 안 됩니다. 경제력 곧 군사력입니다. 북한 전쟁이 일어나면요. 비행기 한 대 못 뜹니다. 그 1세대, 2세대, 3세대, 기껏해 4세대 미그 29까지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스텔스기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자체 개발형이 4.5세대 K-21 나왔는데 어림도 없고요. 모든 면에서 체격을 봐도 국방군한테 못 견딥니다. 우리 국군한테. 인민군 배가 고파가지고 키가 다 요만하고 90%가 10년 동안 그냥 작업하다가 총 1년에 겨우 10발이나 쏴보나 여기 내 후방 군대 하나 보니까 120발씩 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120발씩 한 달에 30발씩 한 달에 하니까 1년이면은 적어도 120발은 여하튼 수없이 쏴보는 게 뭐 견디지 않아요. 내가 얘기하는 건 국력상 국방력상 게임이 안 됩니다. 핵무기 때문에 핵무기는 자기 살라고 만든 겁니다. 그럼 못 씁니다. 아 그놈이 나 살라고 했지 그거 던지는 순간 죽는데 왜 죽자고 만드라는 게 아니라는데요. 설사 이걸 던졌다고 해서 남한을 적화했다고 해야죠. 남한 사람을 어떻게 통치해요? 어떻게 통치하냐 이거예요. 여기는 대통령을 아야 그냥 동네 깡통차도 사는데 뭐 어떻게 독재래요. 5천만을 어떻게 다 죽일 수 있어요. 죽인다 악당하니까 다 죽이게. 5천만을 어떻게 죽이도록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전두환이 조금 했다고 전두환 가지고 아직도 해보고 있는데 남한 국민이 먹어도 골치 아픈 국민이라고요. 남한 동포들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 자기 하나 살라 겨우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저거는 우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겠어요? 무력통일을 하겠어요? 우리도 경제에 지금 전쟁하게 되면 주가 다 떨어지죠. 파괴되죠. 사람 죽죠. 우리 평화적으로 하자고요. 평화적으로 하려면 북한 사람에서 북한이 변화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북한 사람들을 깨우쳐야죠. 이건 황장이 삐서되겠고요. 김동식이라고 외교관으로 온 분 김동 외교관도 북한 주민들 깨우쳐야 됩니다. 그들이 변화되면 우리처럼 탈북하고 황량인 비서도 하려고 거 아니에요. 북한 사람 왜 들고 있면 모르니까 그러죠. 라디오 인터넷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줘야죠. 한류가 많이 퍼졌다. 그거는 그냥 문화 콘텐츠예요. 사상적 콘텐츠는 우리가 보내줘야 돼요. 이건 잔사건들이 무서워서 죽여버리는데 문화 콘텐츠도 잡아 죽이는데 그 6.25 전쟁은 김수영이 김부자가 일으켰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못한다고요. 이걸 그렇다고 우리가 평화적으로 우리는 남한에서 해줘야 된다고요. 그것까지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변화돼야 수령을 받든다고 죽는다고 하는 그 주민들을 수령이 사기꾼이고 전범자고 이놈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걸 알려줄 때 북한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소련도 미국이 침략해서 아니에요. 고르바초프라는 사람 통해서 에리치라는 사람 통해서 변화된 거 아닙니까? 소련 사람에서 소련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중국도 누가 침략했나요? 미국이 침략했어요. 소련이 침략해서 변화됐나요? 등사평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에 의해서 변화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변화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북한도 최소한 공산당 정권에도 중국이나 에리친처럼 개방만 돼도요. 개혁만 돼도 통일입니다. 대야만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남는 쌀을 주고 우리 인건비 올라갔으니까 너희 인건비 1,000원밖에 안 되니까 내가 100만 원 줄게 1,000배 줄게. 그래도 우리 250만 남으니까 국제 경력에 우리 싸게 팔면 우리 이길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 방법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북한이 핵잠수함 만든다고 지금 떠드는데 다 사기입니다. 어찌 보면요. 설사 만들었다 합시다. 난 박수 쳐요. 영국도 핵잠수함 만들었다가
항공모함 만들었다 그 운영비 때문에 막 폐기하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핵무기 없다. 핵무기 두 번째로 하고 싶다. 왜 버린 줄 알아요?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 독립도 잘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어봤자 그 관리비가 엄청 나가거든요.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 공군 경제국밖에 안 되는데 인민군도 배급도 못 주는데 그거 가지고 있다 다 사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자기 나라 핵무기 몇 개 만들고 미사일 만든 공장해가지고 그걸 다 보여주는 군사 작전도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사기치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여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열심히 일하고 조용히요. 이거 슬슬 보내면요. 다윗의 물맷돌 효과가 일어난다는데요. 그 어린 다윗 같지만 그 정수리를 때리니까 싹 무너지잖아요. 김부자 3대스 무너지면 싹 흩어집니다. 그 밑에 간부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간부일수록 고급 노예고요. 주민들은 하급 다 노예입니다. 장성택이 죽여버리는 거 보세요. 밑에 간부들은 다 뭘 좀 알긴 알아서 변화시키려고 노동자, 농민, 병사들이 깨있지를 못하거든요. 갖다 거꾸로 고발하거든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다 깨서가지고 다들 김정은 여가고 저 30살짜리가 뭘 알아. 이렇게 될 때 눈치 싸가게 되면 야 하자. 총 들고 있고 미사일 가지고 있고 이런 건 다 김정은이가 다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을 가르쳐주면은 나같이 더 극에서 극을 간다는데요. 가장 충성한 사람이 가장 멀리 가게 돼 있다고요. 알려주면은. 그래서 황장의 비서도 김동식이라는 분도 저도 그래서 저는 행동으로 이걸 만들어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기 때문에 이 진리가 뭔지 이게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걸 그 사기꾼들한테 쏘가서 그러는 거예요. 언론도 그 사기꾼을 모르고 자꾸 하다나니까 국민들한테 사기꾼을 선전해 준 거예요. 지금 10년, 20년 동안을. 이게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심사입니다. 오늘 뭐 다른 주제 자꾸 얘기한다. 제발 좀 이 주제 좀 얘기합시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주제는 다른 찰북자도 얘기했고 저도 얘기했다고. 새로운 건 이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정말 실물 가져가고 터지는 방법까지 그리고 자격증까지 풍선 모형까지 왜 우리는 부어 붙이는 게 아니라 후원자 이름 붙여가지고 후원자 이름을 날리는가 이래서 보여준 겁니다. 이거 하면은 정말 싸우지 않고도 통일됩니다. 정말 적경 주민들 영원히 안전해집니다. 통일되면 개성이 통일수도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파주 시민들, 강화도 군민들, 연천 군민들, 철원 군민들 통일되면 가장 핫한 지 땅값 다 올라가고 그 관광지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발. 진짜 아는 사람 99% 정확히 나는 사람은 조용히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싸우는 거 봤습니까? 떠드는 거는 전부 자격증이 없고 불법자들이고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태경 보수당 국회의원이 경찰청 조사자를 하고 기상청 조사 근거해가지고 함부로 국민을 어떻게 욕할 수 있어요? 고발당하려고요. 근거해가지고 대국민 사기라는 게 2014년도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좌파적이지만 뉴스타트에서 그 사기꾼이라는 이 사진도 다 사기꾼 사무실도 없고 거짓말이라는 걸 다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속습니다. 이제 제발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 하는 사람들 환영하고 지원 못해도 욕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용히 하는 거 막지 마십시오. 결국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걸 영원히 없애는 뭐 좀 제 얘기해서 안 됐지만 정말 통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런 통일운동하는 일입니다. 이게. 단장님의 대북전단을 직접 보고 탈북하신 사람이 있나요? 예. 삐라 본 사람들은요. 북한 당국이 가장 지금 내가 해다 항해온 거 한 300몇 차 돼요. 왜 그거 가지고 자꾸 그럴까요? 그 다음에 저 남북 사무소 폭파하고 막 난리 쳤죠. 그 다음에요. 삐라보건 탈북자들은 너무 많아요. 벌써 15년 전에 백령도로 배 타고 온 인민군 대장과 대인가 한 사람이 한 가족 대위쯤 되니까 배 타고 가는데 우리 그때는 큰 삐라 보냈는데 15년 전에. 이거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여기 기본형이고요. 이렇게 신문지처럼. 거긴 정치, 경제, 종교까지 다 역사까지 된 건데 그거 보고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얘기 무슨 얘기해서 가만 보니까 삐라본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좀 보고 싶어가지고 자기 집 20년 주변에 쳐보니까 우리 큰 삐라 그때 그걸 봤대요. 다 보고 야 시장난 나가 가족 다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 저 김정훈이라는 그 탈북자 동지 사무국장도 한때 했고요. 그 북한 민주화 운동본부의 사무국장인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한테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 삐라 보고 왔다. 15년 전 얘기예요. 하고 우리 삐라에는요. 나는 이 진실하게 하려고 내 이름, 고향, 내가 북한에서 어느 옥수정수에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내 이메일, 전화번호, 홈페이지까지 그대로 써보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기 삐라 그대로입니다. 진실하게 해서. 그러니까 진짜 이걸 가지고서는 죽 나와가지고 내 이메일 있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좀 보내줄게요. 내가 지금 군사대표단으로 나왔는데 내가
다음번에 저쪽에 러시아 갈 때 그때 좀 도와달라. 혹시 북한이 공작할 수 있어가지고 또 내가 또 나설 개인이니까 그 국정원한테 다 남기죠. 또 탈북자들 이렇게 오고요. 탈북자는 여러 명 더 왔어요. 그거 직접 가면 위험하니까 너 옆에 누가 있느냐? 선교사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람한테 믿었어요. 그래서 백여섭이라는 애도 데려왔고, 그다음 장미아라는 거 지금 김소연인데 저 장소연인데 캐나다 간 애인데 RFA 기자 둘 다 했댔죠. 미리 한국 기자 있고요. 백여섭이. 그 임수영 학생하고 싸운 그 백여섭이 그 친구 제가 데려왔습니다. 그게 다 이런 비라나 이런 효과에서 온 겁니다. 이거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대북 전단을 보고 탈북하셨었는데 어떤 내용이 충격적이었나요? 6.25입니다. 왜 6.25가 우리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냐면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유지하는 나라가 이 증오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는 수령 만세, 우상화하는 거거든요. 김일성 우상화, 김부자고 3대에서 우상화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을 아까 했다 그랬죠. 내래 밀지를 타진시켜가지고 개선문 만들어 놓고 내가 해방시켰어. 6.25 전쟁은 지게를 놓고 미국 놈과 남선이 일으켰다고. 내가 막아줬다고. 그게 우상화, 새빨간 거짓말하고. 하나는 뭐냐면요.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게 증오의 철학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현상을. 부자, 지주 자본가 때문에 일거리가 있어서 노동자 농민은 사는 건데 그거 좀 잘못하는 거 한 30% 가지고서는 전체를 이놈들이 너희들 다 착취해서 때려 부셔가지고 우리 거 가져가야 돼. 부익부 빈익빈이래요. 잘 사는 놈은 잘 살아지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아진대.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잘못된 부익부가 잘 돈을 버는 건 사실이지만요. 빈익빈이 더 못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빈익빈도 점차 올라갑니다. 왜요? 자전거 타다가 승용차 타고요. 강리밥 먹다가 이밥 먹고요. 잘 사는 사람보다 좀 못하지만 다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지 남북한이 정확히 보여준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게 공산당은 빈익빈 너희들은 더 못 살아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발전돼 가지고 재벌들이 다 잘 살아졌습니다. 우리가 북한처럼 더 못 살아졌습니까? 옥수수도 없어서 지금 죽고 있어요? 자전거도 없어서 지금 걸어다니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북한 보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증오의 철학인 거예요. 똑같은 걸 봐도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라는 게 때려 부시는 거 아니에요. 계급투쟁이라는 그런 거예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감정.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침략해가지고 6.25 때 제일 많이 죽었거든요. 초토화됐고. 왜? 비행기하고 배가 없어가지고 제공권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전쟁이 일으켰다 엄청 많이 죽고 다 파괴됐거든요. 이 증오를 말해 미국 놈과 남성 괴뢰단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온갖 비극이 일어났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 놈이라면 치를 떤다고. 여러분들 1970년대 판문점 도끼 사건 있죠. 어떻게 미군은 이러지만 사람 안에 도끼로 사람을 찍어주고요. 그 전에 금이와 은이라는 영어가 나왔었어요. 바로 그 전에. 그러니까 은이는 남한에 떨어지고 어떻게 해서 금이는 북한에 올랐는데 여기는 행복하게 예술인으로 잘 살았는데 얘는 못 먹어가지고 야맹증 걸려가지고 눈이 멀었어도 여기 치를 떨고 있었거든요. 그 인민군이 그래서 도끼로 미국 놈을 찍어. 이놈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분단의 비극. 그 처녀 애들 금이와 은이라는 영화 쳐보세요. 유튜브에 나옵니다. 아주 감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완전히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미국 놈을 철천지 원수 얄미운 남성 괴뢰당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은 해방의 은인이고 그 수령님이 완전히 전범자고 사기꾼, 살인자야. 아무리 내가 충성한다 해도 내 양심이 쌍썰이 안 나겠어요? 속혔는데. 여러분 1억 아니라 10만 원만 사기쳐도 사기꾼 죽일 놈처럼 여기를 나오고 여기는 아니죠. 10,000원만 떼가줘요. 물품 샀다가 10,000원 몰래 속여서 가졌다가 얼마나 격분해요. 근데 온 인생과 온 나라와 온 국민을 굶어 죽이면서 저러고 있는 격분 안 하겠어요? 그렇다고 말을 못 하겠지. 남선 가가지고 그때 임수경 학생이 고전에 와가지고 막 떠들고 그랬거든요. 89년도에 13차 평양 축전에 와가지고 남선 욕을 하는데 야 저 애미나 저 가서 뼈다구나 죽겠냐. 나와서 뭐 남선에 가가지고 뭐 판문점으로 나가지 않아. 감옥에서 투쟁한다거나 가족이 또 소홀히 있지 않나. 야 남한 가서 얘기는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4개 나라 감옥을 거치면서 중국에서 잡혀가지고 또 북한에 끌려갔다가 그 죽음의 속에서 감옥에서 또 예수님께서 나와가지고 또 다시 탈북해가지고 걸어가지고 사흘 동안 시험 쳐가지고 소련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모스크바에 가지고 또 안 받아가지고 유엔에 들어가가지고 또 유엔 난민 제가 1호 개최한 사람입니다. 찾아가니까 또 북한 당국을 자극하지 않게 해서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1994년 4월 7일 날 발언한 겁니다. 북한 당국을 자극하지 않게 해서 탈북자를 안 받는데요. 삐라에는 또 뭐 금떼 주고 오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여기도 사기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 당국도 정치적 타협이 돼가지고 인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원칙이 없어요. 북한 당을 위해서 탈북자를 안 받는데 이 말이 돼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납치한 일본인
일본 여자들 후에 고이즈미 총리가 어떻게 외교해가지고 김정일은 또 그 배상금 받을까 해가지고 예 우리가 납치했으니까 아유 뭐 저 일본 처들 좀 방문 갔다 오시라고 돈 받으려고. 근데 일본 국민이 뭐래? 외교적으로 이건 정말 약속인데 일본 국민들이 뭐래? 그 납치한 걸 왜 다시 보내냐고. 일본 좀 보세요. 아무리 외교적 관계라도 저건 독재국가 그 정도가 우리 맞다. 너희들이 몰래 잡아간 사람은 안 보내는 게 당연하지. 안 보내 찍소리 못하잖아요. 돈도 안 줬어. 그게 선진국인데 우리는 그 목숨을 걸고 오는 거를 북한 당국을 자고지 않게서 안 받는다고. 김영삼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민주화의 화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아니 지금 민주화의 화신입니다. 근데 대풍선을 중지해달라고 하니까 그거 딱 중지하고서는 정상회담인 사람입니다. 핵무기 만들어 다서 그래도 돈을 갖다 주라오. 여러분 제가 민주화에 대한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미운 게 아니고요. 누구 특정 지역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눈이 있어도 똑바로 보고 귀가 있어도 똑바로 듣고 야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정말 영원한 평화. 저 불쌍한 우리 동포들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몰랐네. 이걸 제일 나쁜 거로 보고 사회를 불안시키고 남북간 해치는 거 아니네. 조용히 하는 거는 진짜 떠든 놈 저거 진짜 사기꾼들이네. 이렇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할 말은 다 했지만요. 다시 얘기하게 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백전백승보다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 쉬운 방법입니다. 북한 변화는 북한 사람에서 변화돼야 되는데 북한 사람을 변화시키려 북한 사람을 깨우쳐야 돼요. 그 깨우치지 못할 라디오 인터넷을 없애놨기 때문에 이걸 무력화시키는 게 풍선을 통해서 들어간다고요. 이건 막지를 못하니까 그 깨달으면은 북한 사람에서 북한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싸우지 않고 통일되고 영원히 평화 이루어지고 남북 통일돼가지고 남북이 대출로가 열립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너무나 우리가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똑똑해서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이거 진짜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탈북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술, 담배 안 하고 연애질도 안 하고 오직 퉁성한 사람이 딱 빌어보고서 이야 이건 아니다. 내가 증명해 줍니다. 나 같은 사람이 2천만이 있습니다. 우리 북한 주민들을 믿읍시다. 깨우쳐줘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한류가 돌아가는 것까지 좋은데 사상적 콘텐츠 이건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 김부자가 얼마나 잘못되는 거. 6.25가 오히려 너희들이 김일성에서 침략에 미안한 거라고. 그렇다고 우리 너희들 욕하지는 않겠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제끼고 같이 사랑하고 통일하자. 남북한이 그래야 대출로에 걸린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은 게예요. 우리가 뭐 경제 문제 뭐 지금 대선하는데 경제 문제 이거 얘기하는 사람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통일되면 대출로에 걸립니다. 여기서 경제 조금 했자 도토리 키제북이에요. 조금 아무리 지금 다 구도가 잡혔는데요. 한국이나 국제 경쟁력에서 반도체나 모든 게 지금 오히려 지문 졌죠. 중국 다 따라잡았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AI, 로봇, 전기차는 지금 중국이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죠. 이런 출로에서 여기서 뭘 더 한다는 거예요. 도토리 키제복이라는데 여기 대출로가 뭡니까? 통일. 너무 먼 것이 아니라는데요. 이거 날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거 풍선이 10만 원이면 세계군을 도포시키는데요. 이거 왜 안 해요? 뭐 전쟁입니까? 평화정일인데 이거 해가지고 저거 없애고선 중국 당국처럼 말이에요. 정상적 대학이 되면은 전 세계 투자가 올라죠. 우리 주식 쫙 올라가죠. 적정 주민들 땅값 쫙 올라가죠. 관광과 남북한이 이게 뒤집어엎는 거 아니에요? 난 구테타인지 뭐 계엄인 난 좀 이걸 한번 해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 이런 왜 유인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유인 좀 나와주십시오. 뭐가 유인입니까? 별거 아닌데 뭐 어려운 게 있습니까? 풍선 날리기 뭐가 어려운 게 있습니까? 이게 조용히 날리면 되는데 돈도 안 들어가는데 비행기 한 대 값도 안 들어가면 좀 무너뜨리는데 어떻게 이걸 안 해요? 이 통일부는 뭐라고 있고요. 우리 국방부는 수천억 쓰는데 도대체 무슨 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군 경제력밖에 안 돼. 인민군이 배가 고파가지고 전쟁 못합니다. 목탄 차 끌고 돌아가는 북한입니다. 비행기 한 대 못 듭니다. 뭘 거기 더 만들어야 돼요? 이 국방부에서 국방비 자꾸 올리려고 하는 썩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도 군사무기 좋아요. 기술 몇 개는 올려놓으세요. 다 올려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왔다는 게 중국 치겠어요? 일본 치겠어요? 러시아 치겠어요? 우리 방어만 하면 되는 거죠. 뭘 더 돈이 필요해요? 북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지식인,
정말 국방과학원에 있던 사람들은요, 북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김길성 기자라고 국방과학원에서 기자인사 온갖 다 가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저 같으면 아유, 북한은 고양이 새끼라면 남한은 살진 돼 새끼라. 고양이 새끼 아무리 날개 때도 돼지 귀때기가 물어 끄떡이나 그냥 휙 집어내고 훅 날아나지. 아무리 멍청한 돼지라도. 나는요, 그거보다 더 남한은 코끼리예요, 코끼리. 일일 원유 소비량이 북한 1년 소비량이에요. 우리 하루에 쓰는 게 북한은 어떻게 해가지고 1년 원유 쓰는 거예요. 경쟁력 피가 안 된다는데요. 아이고, 입이 아파서 더 얘기를 못 하겠네요.